안녕하세요. 북스북스TV예요. 이번에 여러분과 나눌 책은 바로 이 책,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은 말, 귀한 말 이런 게 많아서 한 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개하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기에 나오는 얘기 하나씩을 가지고 생각의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우리 책을 통해 성장하는 그런 생각의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와 첫 번째 얘기 같이 우리 나눠요.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책을 위해서라면 한 번은 더 되풀이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한다. 1998년 지금은 고인이 된 시카고 선타임즈의 명화평론가였던 진 시스켈과 겪은 일로 나는 당시에 생방송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내가 출연한 영화 빌리버드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날 진과의 인터뷰는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대화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때 진이 운을 뗐다. 그런데 말이죠, 오프라.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네요. 확실하게 아는 것. 물론 그날이 내 생애의 첫 인터뷰는 아니었다. 나는 여러 해를 걸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받았지만 이렇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데 그날 인정하기는 싫지만 진은 내 말문을 막는데 확실히 성공했다. 영화에 관해서요? 내가 더듬거리며 반문했다. 그가 노리는 것이 뭔가 더 크고 의미심장하며 더욱 복잡한 주제임을 아주 잘 알면서도 그럴싸한 대답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썼다. 아니요, 내가 뭘 물어보는 건지 잘 알면서 그래요. 나는 오프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진,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네요. 그로부터 16년이 흘렀고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곱씹은 후 그가 한 질문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오 매거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면서 그 질문을 탐구해 왔다. 그런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만약 편집자가 한 번 더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봉화를 올려서 이번 호의 칼럼은 어디쯤 와 있느냐고 나를 재촉한다면 이름을 바꿔버리고 팀 브룩트로 도망가 버릴 생각이라는 거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젠 정말 끝이야. 난 바닥이 났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라고 외치며 백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 닥치면 어느새 개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거나 녹차를 우려내거나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러고 있노라면 불현듯 수정처럼 맑은 깨달음의 순간이 반짝이며 다가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에 따라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이 책을 위해 내가 14년 동안 써왔던 칼럼들을 다시 읽어봐야 했을 때는 다소 거북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땐 저 머리 모양과 옷이 괜찮아 보였다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라고 느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예전에 쓴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확신했던 것들에 대해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제정신이었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나는 소비뇽 블랑 한 잔을 옆에 놓고 책상 앞에 앉아 빨간 펜을 손에 쥐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칼럼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자니 칼럼을 썼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생에 어디쯤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내 영혼을 찾아 헤매며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눈 뜨던 나날이 바로 기억났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우리 삶에서 기쁨, 회생력, 경외, 교감, 감사, 가능성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아주 잘 알게 되면 그 깨달음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기 마련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 깨달음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기 마련이다. 14년간 써온 칼럼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 법이다. 이미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나는 빨간 펜을 사용해야 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몇 가지 진실과 힘겹게 습득한 통찰을 더 깊이 탐구하고 확장하기 위해 몇몇 문구는 쳐내거나 고쳐야 했다. 그렇게 탄생한 오프라라는 한 인간의 내면의 묵시록에 도착한 당신을 환영한다. 인간의 내면의 묵시록. 이 책에는 내가 저항도 해보고 울고 도망치거나 다시 돌아오기도 했으며 가까스로 수긍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배운,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교훈들이 적혀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래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 시스켈이 던졌던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바로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담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결국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한, 힘,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기쁨 1장. 자리에 앉아라. 삶이라는 만찬을 한껏 즐겨라. 데렉 월컷. 자, 이제 첫 번째 얘기할게요. 이거 보시면 제가 얼마나 줄을 많이 쳤는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좋은 말 읽으면서 오늘도 책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티나 터너가 처음으로 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 도망치고 싶었다. 백댄서가 되어 그녀의 콘서트에서 밤새 춤추고 싶었다. 황당한 소망이라고? 오프라 쇼가 티나의 투어를 따라 나선 어느 날 밤, LA에서 내가 꿈꾸었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종일 연습한 후에야 나는 기회를 잡았다.
살면서 이렇게 무릎이 흐느적거리면서 떨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흥분한 적이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심장이 떨리는 것도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판 거하게 노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5분 27초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만큼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부닥쳐 본 적이 없다. 머릿속으로 스텝을 밟고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며 결정적인 흥분의 순간이 덮치기를 고대하던 내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넌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다가 호련히 깨달았다. 긴장을 풀지 못하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스텝 돌고 찬다를 머릿속으로 떨쳐버리고 그냥 춤을 췄다. 자, 간다. 몇 달 후 나의 벗이며 정신적 스승인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토니 모리슨,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70년 자전적 소설 쇠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를 발표해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으며 2014년 8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마야 안젤루로부터 소포가 도착했다. 자기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며 선물로 보낸 것이다. 포장을 뜯고 꾸러미를 열자 리안 워맥이 부른 노래가 실린 CD 한 장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 노래를 듣기만 하면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엉엉 울곤 한다. 마야의 삶의 증언이나 다름없는 그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후렴구가 있다. 계속 자리에 앉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내가 춤을 추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리안 웜에게 이 노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라 한국어 가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한국어 가사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올려놓은 거와 제가 그 번역기 돌린 거랑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합치고 제가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같이 이 음악 한번 감상해 볼까요? 영상으로 리안 웜의 음악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 볼 때,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하면서 다시 볼 때, 그리고 번역 다 하고 나서 또 볼 때, 그때마다 계속 감정이 다르고 더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노래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도 정말로 눈물을 안 흘리려고 막 참으면서 꾹꾹 누르면서 들었는데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된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고 왜 저는 눈물이 나려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에 영상에는 이렇게 뭔가 엄마가 딸들한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는 메시지도 포함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 의미도 물론 저도 포함해서 들었지만 그 전에 저한테 먼저 해주는 얘기 같아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그런 순간순간들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걸 그냥 이겨내고 만약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이겨냈던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힘듦을 무릅쓰고 내가 했던 그 길들이 나중에는 나한테 나 스스로 토닥이며 잘했다라고 나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드디어 눈물이 터져가지고 영상 만드는 걸 좀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서 이게 저는 엄마가 제가 29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애가 100일 때 100일 좀 전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큰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뭔가 좀 잘 되고 좋을 때는 특히 더 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모습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걸 보면 엄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가르침을 주고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따라 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제가 엄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울지 않고 열심히 꿋꿋이 살자 생각을 해서 진짜 많이 안 울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이 음악이 저의 그냥 눈물샘을 자극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느끼는 감정, 그 감정 소중히 간직하셔서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과 더불어 이 책에 있는 부분 추가로 이제 우리 같이 또 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뒤에 말을 잇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들이마신 후 신발을 벗어던지고 무대로 걸어나와 춤출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 한 점 후회 없이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까르르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기회가 매일 온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로 담대하게 춤추며 올라 직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살며시 이끄는 방향을 따르면 된다. 물론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정말로 즐겁게 사는 것을 잊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가 허락한 시간의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공감이 가시죠? 오늘을 정말로 즐기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전부인 양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전부인 양 사는 거.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그 무대가 내가 춤출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길 바란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을 이렇게 살았나 돌이켜보면 제가 뭔가 우선은 좌절을 했을 때 그 좌절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즐기는 인생을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리안 웜에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번역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니고 뭔가 의미하는 걸 많이 포함된 문장이라서 단순 문장이 아니라 이걸 무슨 의미로 이런 단어를 썼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할 문장이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문장이니까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을 썼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번역하지 말고 그냥 영어만 넣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영어만 넣어서 이거를 나 자신도 이해 못하는 노래를 제 영상에 넣는다는 게 좀 창피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번역을 하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찾는 과정 중에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하신 분도 있는데, 그 문장이 이제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엄마의 마음으로 번역을 참고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기에 내가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뜨고 흥분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뭔가 나를 이렇게 다 내려놓든 그냥 몰입의 순간, 그런 순간이 있는지, 그런 순간을 오프라는 이 댄스를 하면서 느꼈고, 그게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순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를 이루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와닿았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굴곡이 많았는데 그 굴곡을 이겨내고 지금의 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와닿아서 아마 울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뭔가 나를 떨리게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나, 그리고 그런 순간들로 내 삶이 채워져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버로서 생활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 5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럼 어느 때는 5시간, 10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보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그냥 보는 사람이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 2분 영상 이런 거 이렇게 뭐 중간중간 클릭해서 보고 별로 마음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면 또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도 잘 모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그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면,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가
바로 저한테 이 뭔가 그 무대로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뭔가 좋다고 피드백을 주시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제 영상이 뭔가 힘을 발휘해서 날개가 달리는 그 순간이 되면 저에게는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만드는데 들었던 시간 이런 게 전혀 헛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고 뭐를 원하는지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 또 더 공을 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 영상 만들 때 힘이 들지 않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만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올해는 제가 김미경 캠퍼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합쳐지면서 올해는 정말로 제가 예전과 다르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올해는 열정의 끈기까지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 책을 직접 못 읽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책을 읽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꽉 찬 하루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생각의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로 결심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걸로 오늘 생각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남은 시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